우리 지난주는 전기 에너지를 한번 봤었고요. 전기 에너지에서 소비 전력 전까지 에너지의 전환과 고정까지 봤었어요. 전기 에너지 자체는 계산 문제로 나올 것까지는 아니고 저희는 잠깐 다뤘었고요. 전기 에너지라는 거는 전압과 전류에다가 시간인데 시간은 이제 초를 말하는 거고요. 초 단위로 곱한 값을 우리 전기 에너지라고 했었고 1V 전압으로 1A의 전류가 1초 동안 흐를 때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라고 했었죠. 근데 이걸 앞에서 잠깐 다뤘던 이유는 우리가 오늘 배우는 소비 전력하고 전력량하고 관련돼 있어서 이제 잠깐 언급을 했었었고요. 책에는 이제 C는 없지만 한번 적어놨었는데 오늘 이제 소비 전력의 전기 에너지라고 있잖아요. 전기 에너지를 앞에서 했던 전기 에너지를 시간 초로 나눈 값을 우리가 전력이라고 해요. 전력, 소비 전력. 한 가전제품이 1초 동안 소비되는 전력을 소비 전력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볼트, 그러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겠죠. 이게 시간 나눈 값이니까, 그지? 그래서 뭐 W는 이제 와트의 약자가 되겠고요. 와트는 이제 과학자 이름이에요. 그래서 전압과 1V 전압으로 1A 전류가 흐를 때의 이제 공급되는 전력을 우리가 이제 와트라고 정의를 하고 전기 에너지니까 에너지 단위는 줄이거든요. 그래서 줄, 퍼, 그다음에 이제 시간 초로 나누는 게 되겠죠. 그래서 줄, 퍼, 세컨으로 되겠고요. 1초 동안 1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때 가전제품이 가지고 있는 전력을 말하는 거고 1초 동안, 그치? 여기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소비 전력은 초로 나눈 값이고요. 여기다가 소비 전력에다가 이 와트에다가 시간을 곱해주는 거예요. 우리 가전제품은 몇 초씩 쓰는 게 아니라 몇 시간씩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에어컨 같은 경우 한 8시간씩, 뭐 6시간, 5시간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선풍기도 한 몇 시간씩 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전제품이라는 거는 초 단위는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을 쓰기 때문에 소비 전력에다가 사용한 시간을 해주는 거예요. 요 전력량을 가전제품들의 전력량을 다 합한 값이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다가 첨부되는 전기 요금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소비 전력을 먼저 구한 다음 가전제품에다 소비 전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사용한 값, 시간, 이것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몇 시간 썼을 때 1시간, 2시간, 3시간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좀 달라.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초로 나눈 값은 소비 전력이 되고요. 이 소비 전력에다가 사용한 시간을 곱한 값이 전력량이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와트 C라고 읽어요. 와트 아워 혹은 와트 C라고 읽고요. 소비 전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와트 C가 되겠지. 그래서 와트 C는 소비 전력 곱하기 시간이 되겠고요. 앞에 있는 단위를 써보면 줄 퍼 세컨이 되잖아요. 그래서 줄 퍼 세컨이고 여기다가 시간은 1시간에 몇 초냐면 3600초잖아요. 그래서 초 다 지워지니까 결국에는 전력량이라는 거는 사용한 가전제품이 가지고 있는 전기 에너지가 되겠죠. 사용한 전기 에너지. 그래서 이제 세컨은 다 없어지고 에너지 단위 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1Wc는 3600줄로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1W 전기기구를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전력량이다. 이 전력량들을 합쳐서 여러분들 전기요금으로 첨부가 되는 거다. 알겠죠? 그래서 한꺼번에 쭉 같이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인데 초다. 그리고 요거는 다 변형을 할 거예요. I 꼴 R분의 V 있잖아요. 오메 법칙. 그거를 대입하는 거예요. I에다가 R분의 V를 넣으면 R분의 VZ이 되겠고요. V 꼴 IR이니까 VZ에다가 IR을 집어넣으면 IZ RT가 되겠죠. 그치?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 시험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안 나오겠지만 좀 고급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이제 계산해서 하는 방법 나올 수 있고요. 고등학교 때 나오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소비 전력은 그거를 초로 나눈 값이다. 전기 에너지다. 근데 다시 소비 전력은 딱 시간으로 곱한 값이 전력량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책을 한번 보면요. 68페이지 아래쪽이고요. 소비 전력은 뭐 1초 동안, 그래서 1초에다가 이제 뭐 동그라미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전기기구가 혹은 전기기구에 공급되는 전기 에너지 양을 말한다. 그래서 와트라는 뭐 단위 한번 잘 참고해 보시고요. 1와트는 당연히 이제 킬로와트가 붙으면 1000와트가 되겠죠. 얘는 이제 1줄 퍼 세컨이라고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이제 1와트는 1초 동안 1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때 전력이 되겠고요. 전기기구의 소비 전력은 정격 전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격 전압이라는 거는 뭐 별거 아니고요. 뭐 220V라든지 예를 들면 뭐 미국 같은 경우 100V 이런 식으로 나라마다 정해진 규격 있잖아요. 그 규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마다 혹은 뭐 지역마다 정해진 제도적으로 정해진 전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용어는 어렵지만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격 전압을 연결했을 때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20V로 연결했을 때의 단위 시간 동안 전기 기구가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다 정도로만 개념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220V 요게 이제 전격 전압이 되겠고요. 50W다. 50W는 한 전기 제품이 가지고 있는 소비 전력이 되겠죠. 그지? 1초 동안 1줄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할 때의 전력값. 그래서 220V의 전원을 연결했을 때 1초에 50줄만큼을 쓸 수 있다라는 게 되겠어요. 전력량은요, 이 앞에 있는 소비 전력에다가 시간을 곱한 값이 되겠고요. 어떤 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 양이 되겠죠. 거기다 이제 밑줄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다시 정리하면 소비 전력은 초당이에요. 그리고 전력량은 시간당이에요. 그래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단위는 와트시 혹은 킬로와트시라고 읽는다. 1Wc는 1W 전기 기구를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 전력량을 말하는 거고요. 밑에 예를 들면 이제 LED 전구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전 제품에 보시면 다 이런 표시들이 다 있잖아요, 그지? 그래서 220V, 20W, LED 전구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요. 집에 가서 한번 여러분들 핸드폰은 모르겠지만 모니터라든지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전기 기구들 많잖아. 거기다 한번 뒤쪽을 한번 보시면 어떻게 읽었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220V라는 거는 220V 전격 전압 연결했을 때 1초당 20W의 소비 전력을 가지고 있다. 20W 곱하기 예를 들면 전구니까 한 2시간을 켰다. 그러면은 이 전력량 자체는 하루에 20W 곱하기 2가 되겠지, 그치? 그래서 40Wc가 되겠고요. 이거를 30일 동안 썼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어떻게 청구되느냐? 예를 들면은 전구가 아까 전에 예를 책에 있는 것처럼 20W짜리를 2시간 동안 썼어. 그 다음에 30일 동안 썼어. 30일. 요 값이 이제 전유가 사용한 한 달 동안의 전기 요금이 되겠죠. 그래서 40 그리고 40 곱하기 30 1200. 그래서 곱하기 단위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몇 시간 동안 와트 시당 얼마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곱하기 그 다음에 이제 요금 하면은 한 달 동안에 전구가 사용한 전기 요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면 아니는 아니지만 고지서 같은 거 전기 요금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와트 시당 얼마씩 썼다 이런 게 있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그런 고지서가 있으면 한번 보시면 지금 오늘 배웠던 그런 용어들이 아마 적혀 있을 거예요. 알겠죠? 전력량이라는 거는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드렸던 그 프린트 앞쪽에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집에 가서 시간 내실 때 한번 풀어보시고요. 우리 1학년 되는 친구들, 1학년인 친구들도 요 단어는 나오는 거니까 요 단어는 3학년 때 충분히 있는 거니까요. 참고해서 꼭 풀어보시고요. 7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은 그냥 참고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1학년들만. 넘겨서 우리 이제 72페이지, 73페이지 1번에서 12번까지만 풀고요. 소비 전력은 한번 계산 문제들이라서 집에 가서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찬찬히 좀 계산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하나 꼼꼼하게. 어려운 계산은 아니에요. 자, 72페이지 1번부터 보시면요. 전자기 유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전자기 유도 현상은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전동기의 원리와 정반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석 주위에서 코일을 움직이면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지 않다고 그랬는데요. 자석이나 아니면 코일을 서로 간에 상대적으로 움직였을 때 전류가 유도된다고 그랬었고, 유도되는 전류를 우리가 유도전류라고 했었죠.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요.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유도 전류가 흐른다가 되겠고요. 코일 주위에서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거나 그 다음에 세게 움직이거나 아니면 반대로 코일을 움직이거나 했을 때 유도 전류가 형성된다고 그랬고요. 더 세게 전환 발생시킬 수 있다고 했죠. 3번은 자석을 코일 내부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정지해 있으면 움직임이 생기지 않으니까 유도 전류도 흐르지 않겠죠. 5번은요. 자석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대라고 그랬죠. 코일에다가 자석을 만약에 가까이 했어. 그러면은 멀어지는 방향으로 같은 극이 된다고 그랬었고, 만약에 코일에서 자석을 멀리 해. 그러면 잡아당기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극이 생성된다고 그랬죠. 그거는 중요한 개념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전자기 유도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그랬는데요. 정지했을 때 되겠지, 그지? 답은 5번 되겠고요. N극을 코일 속에 넣고 움직이지 않을 때. 1번은 멀리 할 때, 가까이 할 때, 회전시킬 때, 멀리 할 때 다 움직임이 있는 것들이잖아요. 유도 전류가 형성이 돼요. 이번에 5번이고요.
3번은 이제 코일에다가 자석을 놓고 검유계를 통해서 전류가 흐르는지 확인하는 거 이제 실험인데 답은 5번이고요. 자석의 N극을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는 같은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의 전류가 흐르니까 하나는 오른쪽이라면 하나는 왼쪽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유도 전류의 방향은 반대로 형성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3번에 5번이고요. 4번은 이제 발전기에서 자석 사이에다가 코일이 있고 코일을 회전시키면은 이 자기장과 그 다음에 코일의 움직임에 의해서 전류가 유도된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4번은요. 발전기 외부에서 전달하는 역학적 에너지, 역학적이라는 게 이제 프로펠러의 움직임 같은 걸 말한다고 했었고요. 기본적으로는 그냥 운동 에너지 생각하시면 되고, 운동 에너지와 어떤 물체가 만약에 높이 위치해 있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도 같이 합한값이 역학적 에너지로 그랬죠.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역학적 에너지에 의해 회전 날개가 회전하고요. 자석 사이에 코일이 회전한다. 이때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변하겠죠. 자석 사이에 있는 자기장이 변하면서 전자기 유도에 의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한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발생하는 거고요. 발전기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다 역학적 에너지에 의해서 동력의 근원만 다르고, 그죠? 어쨌건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발생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예를 들면 풍력 발전이다. 그러면은 바람의 움직임이 되겠고,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 그리고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우리 화석 연료에 의한 터빈의 움직임. 터빈의 역학적 에너지에 의해서 전기 에너지가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력 에너지에 의한 이제 수증기가 발생하면서 또 터빈을 마찬가지로 돌려요. 화력 발전소랑 똑같이. 그래서 똑같이 이제 역학적 에너지에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거다. 그래서 답은 5번에 2번 되겠고요. 발전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되어 있는데요. 발전기 내부에는 자석과 코일이 들어있다 되어 있는데요. 네, 자석 사이에 있는 코일의 움직임으로 전류가 유도되는 거니까 똑같아요, 그지? 기억되겠고요. 자석 사이에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받는 힘을 이용한다 되어 있는데요. 이건 틀렸고요. 요거는 우리가 했던 전동기의 원리가 되겠지. 2학년 때 했던. 그래서 발전소에서는 발전기를 회전시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거 정확하죠. 기억 디귿 3번 되겠고요.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되어 있는데요. 답은 이제 4번 되겠고, 풍력 발전은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한다. 수력 발전은 물의 높이 차로, 물이 높은 곳에서, 예를 들면 땡 같은 데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흐르잖아. 흐르면서 물이 흐르면서 터빈을 이렇게 돌려요. 터빈이 또 돌면서 발전기 안에 있는 코일을 돌려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거고. 어쨌건 터빈을 돌린다는 건 똑같은데 근원이 뭐냐를 찾는 거예요. 수력 발전은 이제 물의 높이차, 위치 에너지를 이용한다는 거고요. 4번은 화력 발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석 연료가 이제 태워지면서 수증기가 발생해서 터빈을 돌리는 방식이죠. 그래서 틀린 부분은 뭐냐? 화력 발전은 연료를 태운 열 에너지를 이용하여 되는데요. 연료를 태운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해서 열 에너지를 이용해 수증기의 역학적 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한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죠. 화학적을 역학적 에너지로 고치시면 될 것 같고요. 8번은 이제 간이 발전기인데 통 안에다 넣고 이렇게 이제 자석을 흔들면서 하면 이제 전기가 발생하는 방식이거든요. 요거랑 비슷한 거는 여러분들 그 자전거 같은 걸 돌리거나 아니면은 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손전등 같은 걸 이렇게 스위치 돌려가지고 모터 없이, 그러니까 건전지 없이 전기를 발생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친환경적으로. 아니면 자전거를 돌려가지고 전기 생산하는 거 있지. 이것도 똑같은 발전 방식이에요. 답은 2번 되겠고요. 발광 다이오드가 깜빡이면 불이 켜진다, 그지? 왜냐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한 번은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하겠죠.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니은은 간이 발전기를 흔드는 동안 발광 다이오드의 불은 꺼지지 않다가 아니라 유도 전류가 계속해서 반대로 생성되기 때문에 켜졌다가 꺼졌다가 켜졌다가 꺼졌다가 이렇게 돼요. 디귿은요, 간이 발전기를 흔드는 동안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된다. 이 흔드는 것 자체가 운동이잖아요. 이 운동을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에 있는 운동 에너지라고 했었고,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는 거죠. 기억 디귿이에요. 리을은요, 간이 발전기를 여러 번 세게 흔들어주고 멈추면 불이 꺼져 있겠죠. 9번은요, 똑같이 진 건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손 발전기에다가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불을 켜는 방식이고, 핸드폰이 아니라 손전등 같은데 많이 써요. 답은 5번이고요. 손잡이를 더 빠르게 돌리면 전구의 불빛이 당연히 전기가 더 많이 흐르니까 더 밝아지겠죠. 그죠?
9번, 5번이에요. 10번은 가전제품에서 주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하는 데 있는데요. 전등은 전기가 빛으로 전환된 거고요. 스피커는 전기가 소리로 전환된 거죠. 선풍기는 전기가 역학적 에너지 혹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니까 뭐 쉽게 찾을 수 있죠. 전기 다리미는 이제 따뜻한 열이 나는 거지. 아니, 따뜻하진 않죠. 뜨거운 열이 나는 거지. 전기를 열로 전환한 거고요. 다음은 5번 되겠어요. 헤어드라이는 뭐니? 전기 에너지가 바람이라는, 그죠? 네,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 거죠. 10번에 5번 되겠고요. 11번 이제 전기 에너지가 다양한 에너지로 전환된 건데요.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돼가지고 3000줄이라는 에너지가 생성됐는데 그 중에 선풍기를 돌리는데 대부분 이제 프로펠러를 돌리는데 많이 사용되겠죠. 그래서 2000줄이 사용되고 소리가 이제 선풍기 돌아갈 때 소리가 나잖아요. 덜덜덜덜 소리 나는데 여기에 300줄, 2300줄이고요. 300에서 3000에서 2300을 뺀 700은 이제 열로 전환되는 거고 그냥 빠져나가서 그냥 버려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죠. 11번에 3번. 그래서 우리 앞에서 앞 단원에서는 역학적 에너지가 전환된다는 걸 배웠었고요. 여기서는 이번 단원에서는 에너지라는 거는 생산된 에너지는 어떻게든 소비된 에너지와 합이 같다,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거를 이제 배운 거예요. 12번은요. 휴대전화에서 일어나는 에너지 전환이고 전기 에너지가 우리 소리 에너지로 진동, 소리 에너지, 이제 여러분들 뭐 음악 같은 거 들을 때 유튜브 볼 때 소리 나잖아요. 이 소리 에너지.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니까 당연히 빛이 나는 화면에서 빛이 나죠. 그 다음에 이제 발열이 생성되잖아. 그래서 열 에너지로 이제 소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동 같은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답은 3번이에요. 휴대전화의 화면에서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된다랑 휴대전화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 총량은 휴대전화에서 전환된 에너지 총량과 같다. 그죠? 니은 같은 경우는요. 휴대전화에 공급된 전기 에너지는 한 종류의 에너지로만 전환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여러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되고 에너지도 보존된다. 그죠? 뒤에 있는 우리 이제 소비 전력 한번 풀어보시고요. 실력 판단도 한번 풀어보세요. 자, 넘어가고요. 오늘은 별과 우주 들어갈 건데요. 1분만 쉬었다가